안녕하세요. 센치한교수입니다. 잘 지내셨죠? 이번 시간은 코틀린에서 어떻게 하면 병렬 처리를 처리할 수 있는가, 병렬 처리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병렬 처리라고 하면 일단 어떠한 함수 두 개를 아니면 뭐 동작 두 개를 동시에 실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옆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동시에 최대한 자원을 활용해서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가, 동시 자꾸 이러는데 그걸 이제 병렬 처리라고 하고요. 그 병렬 처리를 이용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future task입니다. 위에다 future 그 future인데요. 그 위아더 future 위아더 future라고 그 future task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려고 하고 그리고 여담으로 왜 자꾸 모자 쓰고 나오냐 초창기 방송에 비해서 숱이 많이 빠져서 그런 거니라고 하는데 제가 아직 머리숱은 아직 많이 있고요. 제가 지금 머리가 정돈이 안 돼서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가 이발관이 아니지 그 미용실 갈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방송 시작합니다. 일단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4.1.1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아마 현재로서는 가장 최신 버전일 겁니다. 여기서 Create New Project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MT 액티비티를 하겠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거 여기 하나 이렇게 하고 Next.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네임은 저는 Future Future Task를 할 거고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원하시는 폴더에다가 이렇게 만드시고 저는 저기 지금 방송을 위해서 하나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랭귀지는 코틀린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자바를 원하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다음에 방송을 또 준비하겠습니다. 어쨌든 코틀린으로 하고요. 미니멈 SDK는 그냥 5.0이면 될 것 같습니다. 94%. 그 다음에 레거시는 사용하지 않는 걸로. 이 레거시 같은 경우에는 옛날 SDK에서 제공하던 것들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안드로이드 X라고 해서 지금 차세대로 라이브러리가 나와 있죠. 이거는 체크를 해제하시고 피니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거는 future 어디 있니? future task. 이 함수를 일단 만들어 놓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퓨처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코틀린 같은 경우는요 해야 될 게 첫 번째는 퓨처 태스크가 뭔지 일단 구조를 좀 파악해야 되고요. 퓨처 태스크가 뭔지 구조를 좀 알아보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동작할 것인가에 대한 익스큐터라는 게 있습니다. 익스큐터. 좀 더 깊게 말씀드리면 익스큐터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꼭 알아야 합니다. 병렬 처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사라지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이 나오니까. 근데 병렬 처리는 언젠가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한 번은 익혀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 퓨처 태스크부터 좀 알아보죠. 퓨처 태스크는 일단은 퓨처 태스크라고 치면 여기 밑에 퓨처도 있고 뭐 퓨처도 있고 밑에 퓨처 태스크라고 있습니다. 이걸 일단 클릭을 해보세요. 따닥 하면 여기 함수에 들어가 볼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맥이기 때문에 커맨드를 누르고 들어가 보면 두 가지가 뜹니다. 보니까 콜에이블을 받는 방식과 런에이블을 받는 방식 그 두 가지가 있는데 보니까 콜에이블은 뭔지 모르겠다. 근데 런에이블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안드로이드에서 자주 종종 쓰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콜에이블은 넘겨주는 인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 보는 V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런에이블 같은 경우는 넘겨주는 인자가 두 개인데 뒤에 V가 있습니다. 일단 이 V가 뭔지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V는 어떠한 데이터 타입이든 넘겨주면 그걸 사용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스트링을 보내주면 스트링을 쓰고요. 인트를 쓰면 인트를 활용합니다. 걔가 알아서. 근데 여기서 한번 들어가 보면 이 V를 다시 반환하는 게 있거든요. 이 둘 중에 어떤 거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퓨처 데스크 한번 들어가 보자. 샥 들어가 보면 여기에 콜에입을 받는 방식과 런에입을 받는 방식 방금 아까 전에 봤던 거죠. 이렇게 두 개를 봤는데 보니까 V를 넘겨주면 V를 갖다가 활용을 하고 여기도 보면은 V를 넘겨준 거를 V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일단 런에이블하고 콜에이블이 뭔지 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일단 퓨처 태스크는 뭘 해주는 건지 얘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할아버지가 누군지 한번 알아보죠. 여기 보면 임플리먼트라고 되어 있죠. 여기 오른쪽 런에이블 퓨처를 가봅니다. 이 V를 또 그대로 넘기네요. 가보면
런에이블 퓨처는 또 런에이블하고 퓨처에서 왔습니다. 신기하죠? 아까 런에이블 넘긴 것 같은데 또 런에이블에서 왔네? 여기서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런에이블을 넘겼다. 근데 여기서 런에이블을 쓰고 있다. 아, 결국은 퓨처 태스크라는 녀석이 런에이블의 일종이구나. 라고 그냥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 더 가볼게요. 끝까지 가면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인터페이스가 무엇이냐? 잠시만요. 지금 코틀린인데 왜 갑자기 자바 문법이 나오죠? 자바 API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틀린 방송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코틀린에서도 여전히 자바 API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대안으로 퓨처 태스크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는데, 인터페이스는 무엇이냐 도대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는 안에 실제 메소드나 함수 내용들이 없습니다. 메소드랑 함수랑 같은 말이지. 그 안에 내용들이 없고 구현해야 될 함수명들이나 아니면 변수명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녀석이 이 런에이블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는 이런 녀석을 쓰게 되면 그 밑에 이렇게 명시해 놓은 이 녀석을 구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현체라고 해요. 구현하는 녀석을. 그래서 어떤 녀석이 런에이블을 사용하게 되면, 지금 여기 보이시죠? 런에이블을 사용하게 되면 밑에 정의해 놓은 void, 반환값이 없는 함수인 run이라는 녀석을 사용해야 됩니다. 구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뒤로 돌아가 볼까요? 그대로 여기 구현해 놨죠? 그런데 얘도 인터페이스예요. 런에이블 퓨처도. 그럼 얘도 얘를 구현했겠네요. 다시 가볼까요? 퓨처 태스크. 여기에 run 있나? 여기에 run이 있죠? 이렇게 구현을 했네요. 이런 식으로 무조건 구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할아버지를 가보니까 런에이블 퓨처, 런에이블 이렇게 갈 수 있고, 퓨처도 한번 가볼까요? 퓨처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얘도 또 인터페이스네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도 이거를 다 구현해야 된다는 거죠. 어디에서? 퓨처 태스크에서요. 이렇게 다 구현이 되어 있네요. 다 들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돼 있고, 할아버지까지는 알아봤고, 그러면 코레이블하고 런에이블을 도대체 왜 넘기는 건가요? 이건 용도가 뭔가요? 제가 한번 언급이 드린 적이 있는데, 어, 대부분의 거의라고 그냥 봐야죠.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은 스레드라는 걸 통해서, 우리말로 하면 실타래죠. 어떤 작업 흐름을 갖게 되어 있는데, 그 작업 흐름을 도와주는 녀석이 런에이블하고 코레이블입니다. 근데 퓨처 태스크라는 그 작업 흐름을 제어하는 한 녀석이, 태스크가 콜에이블 방식도 되고 런에이블 방식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깊게 공부하면 끝이 없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들어가 보세요. 다시 돌아와서 메인 액티비티로 가겠습니다. 퓨처 태스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일단 첫 번째는 변수명을 적어야 되겠죠. 소문자로 하고요. 코틀린 문법입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아주 심플해요. 코틀린은 퓨처 태스크 한 다음에 중괄호를 치면 끝납니다. 너무 쉽죠. 이거는 못 외우면 이거 안 됩니다. 이거는 100번 쓰세요. 깜지에다가 쓰시고요. 잠깐, 난 선생님이 아닌데 자꾸. 저는 스트리머지 선생님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공부는 자율에 맡길게요. 이렇게 해서 심플하게 끝났고, 그 다음에 궁금증이 드는 건 이거예요. 그럼 이거는 콜에이블 방식이에요? 런에이블 방식이에요? 딱 눌러보니까 콜에이블 방식입니다. 여기 뜨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콜에이블이라고 뜨죠. 왜냐면 인자를 하나만 넘겼으니까. 인자 하나 넘겼다고 무슨 소리시는 거죠? 인자 하나 넘겼잖아요, 여기. 네. 그럼 두 개는 어떻게 넘겨요, 저기서? 너무 쉽습니다. 일단 복사해 볼게요. 샥. 이거는 run able 방식이라고 제가 이렇게 칠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괄호를 넣고 두 번째 인자를 타닥 하고 넘기는 겁니다. 근데 스트링을 넘기셨네요? 아까 저기는 가보니까 V로 돼 있었는데 왜 스트링을 넘기셨어요? 라고 하셨다면 집중 안 하신 거죠. 제가 V는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걸 넘기면 그걸 그대로 갖다 쓴다고 했죠. 그러니까 스트링도 되고 인트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스트링을 썼습니다. 됐죠? 이렇게 하면 구현이 끝난 거예요. 와, 끝났다. 근데 첫 번째만 끝난 거고요. 과연 이거를 어떻게 병렬 처리할 것인가? 지금 보시면 얘하고 하나의 스레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스레드를 두 개 만든 거예요. 굳이 얘기하자면 멀티 스레드, 병렬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개를 동시에 실행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도와주는 게 바로 익스큐터 서비스입니다. 이걸 익히셔야 되는데 이것도 간단해요. 딱히 없습니다. 여기 일단 발 한 다음에 익스큐터라고 일단
요거를 전 칠게요. 앞엔 소문자로 바꾸고요. 이렇게 해놓고 아니다 이거부터 보여드려야 되지. 잠깐 익스큐터 서비스라고 쳐보세요. 그 다음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탁 들어가 보니까 익스큐터라는 녀석을 상속받았고 셧다운이면은 이거 그 끝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이지 셧다운이니 터미네이트 됐니 뭐 이렇게 쭉 있고 서밋해. 그 다음에 뭐 인보크 올해 인보크라고 하면 보통 그 함수 실행해 뭐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익스큐터까지 한번 가볼까요? 그랬더니 오잉 얘도 인터페이스네. 나 방금 전에 인터페이스 공부한 남자야. 인터페이스 공부한 여자야. 인터페이스 공부한 동물이야. 동물도 혹시 제 방송 듣고 계신가요? 동물은 안 계시겠죠? 인터페이스 공부한 사람이야 라고 해서 인터페이스 설명드렸죠. 여기 execute가 되어 있네요. 그런데 런에이블을 봤네? 알겠다. 그랬구나. 이제야 알겠다. 왠지 느낌이 퓨처 태스크를 여기다 넣는 거구만. 이건 런에이블이잖아요. 그 퓨처 태스크 아닌데요 이거는? 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퓨처 태스크는 조상이 누구였죠? 런에이블이 있었죠. 그리고 콜에이블을 사용하더라도 조상이 런에이블이었죠. 그러니까 퓨처 태스크를 여기 넣을 수 있습니다. 저는 뭔 소리인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방송 중에 자바 방송 중에 친자 확인하는 그 형변환하는 방송이 있거든요. 제가 밑에 자막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그 방송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걸 활용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고 샥 누른 다음에 익스큐터 서비스라고 일단은 변수명을 적고요. 여기다가 익스큐터 서비스를 이제 넣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생성을 하냐면 익스큐터 서비스 익스큐터 서비스가 아니고요. 익스큐터즈입니다. 그리고 점 한 다음에 이건 좀 외우셔야 되는데 new 한 다음에 fixed thread pool 이라고 있습니다. full 아니죠. pool에서 둘 이렇게 해놓으면 스레드를 두 개를 사용하겠다. 하나, 둘을 사용하겠다. 근데 fixed 하겠다. 고정시켜서 나는 두 개만 사용하겠다. 근데 뒤에 명칭이 풀이라고 돼 있어요. 이 풀은 우리 풀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안에 사람들을 가둬놓고 가둬놓는 게 아니지? 자유롭게 놀긴 놓는데 이 물을 이렇게 가둬놓고 그 안에서 관리가 되는 그 수영장이잖아요. 그 풀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레드를 가둬놓고 관리하겠다. 근데 난 그 개수를 두 개로 하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픽스드 되어 있는 스레드 풀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거를 실행을 하면 되는데 아주 쉬워요. 너무 쉽다. 쉬워 미치겠다. 아주 그냥 이렇게 해서 익스큐트를 하면 그냥 실행입니다. 어떻게 실행하면 될까요? 퓨처 태스크 넣어버리세요. 샥. 끝났다. 다 됐네. 다 됐어. 할 게 없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이름을 좀 분명하게 해볼까요? 요거는 콜레이블이니까 콜레이블 이름을 좀 바꿀게요. 이렇게 끝났다 끝났어. 네, 이게 답니다. 이렇게 하면 병렬 처리가 끝난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그런데 병렬 처리 이렇게만 하면 그냥 끝난 건가요? 결과는 어떻게 할 수 있죠? 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이제 하나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세 번째인데요. 리절트는 과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병렬 처리가 잘 됐는지. 일단 퓨처 태스크 콜레이블 방식 같은 경우에는 돌려주는 값이 지금 여기 아무것도 없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그럼 어떻게 돌려줄 것이냐? 여기다가 리턴 이렇게 치면 첫 번째 퓨처 태스크를 돌려주는 게 있고요. 여기다가 샤샥 이렇게 넣으세요. 그럼 이게 돌려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죠. 여기다가 리절트 퓨처 태스크 콜레이블 이렇게 끝났다고 하고 밑에는 요게 리절트가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얘는 런에이블이니까 런에이블로 이렇게 넣을게요. 이렇게 하면 이 두 녀석이 끝난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아냐면요. 화면에 찍어봐야 되겠죠. 코틀린은 프린트로 찍지만 일단 우리는 앱이니까 이렇게 찍죠. log.d로 해서 센치로 하고 지금 요 녀석에 점을 누르신 다음에 get 이렇게 하면 이 결과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물이 어디 갔어? 요거하고 요거예요. 요거를 프린트를 찍으면 됩니다. 똑같이 치고 이거는 밑에 거죠. 런에이블 방식 get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익스큐터 서비스가 병렬 처리를 해서 그 결과물이 여기에 떨어집니다. 정말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안에 뭐 실제 병렬 처리하는 동작들은 없지만 이 안에다가 이제 원하시는 걸 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뭐 덧셈 뺄셈을 한다든지. 빌드가 석세스가 됐고요. 러닝된 거 한번 봐야 되는데 지금 바보네요. 제가 함수를 실행도 안 하고선 지금 이런 실수를. 자, 함수를 실행해야 되죠. 다시 하겠습니다. 자, 짜잔 하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동시 실행이 된 거예요. 어느 정도 비슷한 시기에 동시에 실행을 한다. 자원을 활용해서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플하게 퓨처 태스크에 대해서 알아봤고 너무 간단하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는 나의 한계를 더 시험해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플러스 별 3개짜리 하나 더 알려드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학습하시라고 제가 좀 도움을 드리는 건데 방향을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지 않고 이거 반복문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포문 같은 거를 사용해서 포 루프문을 이용해서 여기 익스큐터 서비스 여기에다가 이거를 계속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넣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좀 무식하게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반복문으로 여러 번 넣어가지고 그걸 동작할 수도 있다는 거, 그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